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대책으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멘붕에 빠지셨을 건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지금 법인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되나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좋은 방향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시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6월 17일 대책안에 광역시들이 묶여져 있죠. 원래 기존에는 대구 수성구가 묶여져 있었고 다시금 지정돼 있는 지역들이 인천하고 대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왜 묶였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12, 16 대책 이후에 이 지역의 변화값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에 대구 수성구가 잡혀져 있었죠. 대구 수성구가 잡혀져 있고 최근에 9월 17일 날 지정된 지역이 인천 연수구, 그리고 남동구, 서구,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동구, 중구, 서구, 유정구 이런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12, 16 대책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 강도의 변화값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니까 가장 시장 강도가 많이 상승한 지역이 어디더라? 맞습니다. 인천 남동구입니다. 인천 남동구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값이 지금 보시면 240이 증가를 했습니다. 240이 증가를 했고 이어 연수구가 237, 그리고 서구 165, 그리고 대전이 163, 그리고 동구가 150, 그리고 수성구가 39, 중구, 유성구 이랬는데 유성구는 오히려 마이너스 11이었죠. 마이너스 11이라는 것은 유성구는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다 같이 투기지역으로 묶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매 시장 강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세 시장 강도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고 그 속에서 대전 서구는 지금 전세 시장 강도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전 서구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민들의 수요가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전세 시장 강도도 지금 상승했다라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매 시세 증감순을 한번 볼 건데요. 부동산 지인은 가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가 있고요. 그 다음 실거래 가격이 있고 매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매물 기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날짜는 19년 12월 21일에서 2020년 6월 21일 이 기간 동안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 어딘지를 살펴보니까 앞에서 우리 시장 강도가 가장 상승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남동구였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도 보니까 14.65%로 가장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가 13.93, 그리고 서구가 12.6%로 상승을 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 지역에 묶여있는 지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크게 상승폭 커지는 않는데 유성구도 상승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지역들을 보시면 거의 평균 거의 한 12%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전세로 한번 보면 전세는 크게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죠. 거의 마이너스 있는 지역도 있고 거의 2%,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많이 올랐는데 한 6.6% 이렇게 상승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 입주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는 이거 보고 조금 놀란 게 수성구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22년, 23년 물량이 다 적정합니다. 적정한데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연접돼 있는 중구의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크게 상승을 못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물량이 과잉입니다. 21년도 많고 22년도 많고 23년도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투자 수요자분들이 교통호재 때문에 선선선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연수구 같은 경우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없죠. 그래서 23년에 물량이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남동 같은 경우는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 광역시 중에 묶여있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이 남동구다. 그래서 남동구가 시장 강도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가격도 많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물량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계속 부족이죠.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전세 수요도 받쳐주는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월달 실거래량을 한번 볼 건데요.
6월달 같은 경우는 아직 집계가 100% 안 되어 있죠. 왜냐면 오늘 저희가 6월 22일입니다. 6월 22일인데 6월 22일이라는 것은 집계가 거의 한 절반 정도, 한 60% 정도 됐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면 그 와중에 보니까 10년치 월평균 기준으로 유성구는 118%, 연수구는 104%, 그리고 서구도 75% 이런 식으로 거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인 거죠. 그러면 뭐 다 100%다 채워진다면 당연히 거래를 많이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전세는 37%, 25%, 34%, 26%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고 남동구가 지금 전세 비율이 좀 높네요. 61.46%로 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외지인 비율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외지인 비율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민이 아닌 다른 외부 사람들이 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대류의 외지인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 동구입니다. 대전 동구에 있는 물건을 대전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광주 사람, 서울 사람, 부산 사람들이 산 비율을 합해 보니까 23.56%로 가장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가 21%, 그리고 중구가 20%. 대체적으로 지금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지역들이 대략 거의 한 20% 정도가 외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14%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동구가 가장 외지인 비율이 높고 이어서 인천 서구 그리고 대전 중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물 건수 대비 거래 완료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20년 6월 21일 기준입니다. 한번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작년 가을 기점으로 물량들이 싹 다 빠진 게 보이시나요? 이게 미니 차트라는 건데 미니 차트 한번 확대해 볼게요. 지금 가장 거래 완료가 많이 됐던 지역이 연수구입니다. 연수구인데 이때 매물 견술이 많았었죠. 근데 매물 건수가 확 줄어들면서 거래 완료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가장 거래 완료가 많이 됐던 지역이 연수구. 연수구는 단지수가 197개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인천 서구는 317개 단지가 있는데 오히려 거래 완료는 연수구가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 건수도 많지만 거래 완료도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 그리고 대전 유성구, 대전 남동구, 대전 서구, 대구 수성구, 대전 중구, 대전 동구 이런 순서대로 거래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평균 소득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광역시군들의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를 보니까 인천 연수구가 월평균 소득이 32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전 유성구가 320만원, 그리고 대전 동구가 300만원, 인천 남동구가 290만원 정도, 그리고 인천 서구가 290만원 이런 식으로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대전 중구입니다. 대전 중구가 7.04%로 가장 상승을 많이 했고요. 반면에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연수구로 322만원 정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0평형대 평당 매매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인천 연수구가 평당 가격이 한 1,450만원으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대전 서구, 그 다음에 대구 수성구 이렇습니다. 저는 수성구가 높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성구보다 오히려 연수구가 평당 가격이 높고요. 그 다음에 대전 서구가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6대 광역시 중에 대장 아파트들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도룡 SK뷰가 33평형대인데 매매 시세 가격이 10억 7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빌리브 버머 얘가 10억 6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마 대전 서구죠. 대전 서구가 9억 7천 정도 이렇게 지금 상위권에 있는 지역들이 거의 10억대에 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송도 더샵 퍼스트 파크 F15 얘가 지금 8억 4,500 그리고 인천 서구의 청라 한라 수자인 레이크 블루 얘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도 보니까 지금 대구 수성구에 있는 빌리브 버머가 지금 6억 7천을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거의 전세가율로 보면 거의 한 50% 정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6대 강력시의 매물 동향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매매 있고 그리고 전세입니다. 한번 보면 가장 지금 매물 개수 대비 거래 완료가 많이 되는 지역이 1등이 대전 중구 오류동입니다. 보면 거의 36%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의 옥년동 이 31.5%,
그리고 대전 대덕구의 석봉동이 지금 31.3%로 매물 기수 대비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를 살펴보니까 전세는 1, 2, 3등이 모두 인천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가 11.3%, 그 다음에 인천 서구 청라동이 14.1%, 그리고 인천 중구 중산동이 22.4%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대 강력시 실거래 신고가 갱신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등이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시영아파트입니다. 시영아파트인데 18평이고 그리고 연차로는 39년차. 4월달에 거래 가액이 1억이었는데 6월달에 1억 7,700. 짧은 2달 기간 동안에 7,700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전체적으로 광역시군의 트렌드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가격들이, 그러니까 신축 가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초기 재건축 아파트에 지금 거래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1등이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시영 아파트인 거죠. 그래서 거의 짧은 기간에 7,700이 올랐고, 그리고 2등이 아까 우리가 울산 동구가 지금 최근에 시계열에서 불이 들어왔었죠. 보니까 서구동에 있는 현대 패밀리 1차 20평형대고 28년차인데 2020년 4월에 8,300만원, 굉장히 가격이 싸죠. 그런데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1억 4,600으로 한 달 만에 6,300이 상승을 했다.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서광이라는 아파트인데 얘도 19평이면서 36년 차입니다. 4월 달에 1억 3,800에 거래를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2억 4,200에 1억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1등인 태평동 아파트와 비슷하게 지금 광역시군들의 입지가 어느 정도 괜찮은 재건축 될 만한 아파트의 가격이 저렴한 것들이 지금 거래가 많많이 이루어지고 실거래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게 약간 지금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6월 17일 날 대책에서도 종부세 합산에서도 조금 가격이 낮기 때문에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광역시군들의 초기 재건축 그리고 가격이 낮은 이런 쪽에 많은 물건들을 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울산 동구 서구동에 있는 현대 패밀리 1차 한번 단지를 살펴보면 지금 이게 매매 시세 차트이고요. 쭉 롯데 정고점 기준으로 15년 7월이었죠. 15년 7월에 가격이 얼마 정도 했냐면 한 1억 후반 정도 했었습니다. 1억 후반 정도 했는데 지금 최근에 거래된 가격이 얼마냐? 2020년 5월 25일 날 1억 4,600에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가격들이 지금 회복들을 하고 있고요. 회복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정고점 회복은 못했지만 회복을 거의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 동구에 이제 봄이 오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6월 17일 날 대책으로 묶여진 광역시군들을 놓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은 해당 지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그룹핑을 하셔가지고 광역시군들 그 다음에 인구가 비슷한 지역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 지역에 상대적으로 신축인데 가격이 저렴한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공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